반갑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는 전제 조건 혹은 부가사항이 언급되어야 할 경우 본론 단락 두 번째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문제가 바뀌어도 같은 글의 전개가 유지될 수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보셨던 문제를 통해 진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행을 통해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브레인스토밍을 했을 경우 실제 예시 서술 이전에 왜 넓은 시야가 대학교 입학 전 필요한가 설명하시고 여행을 통해 어떻게 시야가 넓어지는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즉, 전제 조건과 토픽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서술하는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서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문제들은 이전 본론 단락 1번을 같이 써보셨던 문제들입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우선 이 문제를 가지고는 다양한 직업 경험을 통해서 몰랐던 탤런트를 개발할 수 있다 라고 미리 브레인스토밍을 해두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묻는 문제에 온전히 답하기 위해서 예시 전반 장기적인 커리어를 결정하기 전 왜 탤런트 개발이 중요한가 이 부분을 서술을 해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시 후반 직업 경험이 어떻게 탤런트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글 중반부를 보시면은 직업 시장이 더 치열해지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관심사와 상관없이 직업 선택을 한다. 그러나 더 나은 커리어를 지속하려고 하면은 그들은 진짜 관심사 혹은 재능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야만 한다 정도의 아이디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시 중반에 두 문장 가량을 더 서술하셔야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로 채점이 되는 토플 시험에서는 우선은 묻는 문제 온전히 답을 하시는 와중 틀리지 않은 아이디어만 서술하는 연습을 하셔도 좋으니까 문제에 따라서 어떤 전개 순서가 필요한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배치할 것인가부터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우선 조금은 덜 좋은 답변을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 미술, 음악 수업을 통해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브레인스토밍을 하셨을 경우 수학, 언어, 과학, 역사 과목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화면에 쓰인 예시처럼 이 토픽 공간에 단순히 수학, 언어, 과학, 역사에 대해서 짧게 언급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당연히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언급을 안 하시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지금과 같이 글을 쓰면은 왜 수학, 언어, 과학, 역사가 넓은 시야와는 상관없는지 표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문은 글을 쓰는 사람 위주의 언어이기 때문에 독자가 화면에 없는 내용을 유추할 의무가 있지만 영문은 독자 위주의 언어이기 때문에 화면 속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유추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한 내용 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화면 속 정확히 명시를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수정된 답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또 바꿔드릴게요. 이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예시 중간 추가 서술이 있을 것입니다. 수학, 언어, 과학, 역사 과목 등은 학생들에게 주로 암기를 강요하다 보니까 그들은 시야를 넓힐 창구가 필요하다 정도의 짤막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전 화면에 답변과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같이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역사 과목 수강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라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두었고요. 해당 문제도 예시 중간 전공과 상관없이 왜 경쟁력이 중요한가에 대한 짤막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해당 화면을 통해서는 직업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단순히 전공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한 성공이 보장되지 못한다 정도의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가 한 번에 잘 안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30분의 시험 중 각 본론 단락마다 10분가량의 시간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서둘러서 답변을 만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진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는 다른
이제 부가사항이 없는 문제라고 하면은 이 밑에 보시는 예시 공간에 3개의 이 밑줄 친 공간만 잘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보셨던 문제처럼 전제 조건이나 부가사항이 화면 안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예시 중간 부분, 이 지금 화면의 중간 부분에 하나 혹은 2개 문장을 추가하여서 글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본론 단락 안에서 학생들이 써야 하는 문장의 개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1차 조합틀을 쓰는 것이니까 너무 아이디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약간의 실수가 포함될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글 전개 순서부터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문제안 선택지가 3개가 있을 경우 이전 영상까지 진도를 통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